저는 수년간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끊임없는 실패에 좌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몇몇 전략을 세워 실행하면서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다이어트 실패율을 줄이는 8가지 전략을 소개할게요. 1.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과거에 저는 항상 첫 달에 10kg을 감량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곤 했습니다. 이번엔 첫 달에 2에서 3kg을 감량한다는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2. 영양 섭취에 집중하기. 칼로리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대신 저는 영양소의 균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3. 일정한 운동 계획 세우기. 과거에는 헬스장에 가서 무작정 운동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요일별로 운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비율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식습관 구축하기. 다이어트 중간에 엄격하게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길 목표로 했습니다. 간식을 완전히 끊지 않고 소량씩 즐기며 평소에는 영양가 높은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5. 자기 반성과 피드백. 매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고 각종 기록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매일의 기록은 제게 피드백을 제공했고 다음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 꾸준한 자기 동기부여. 초기에 열정이 쉽게 식지 않도록 선호하는 목표 사진이나 동기부여 문구를 방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 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형성하기. 온라인 커뮤니티나 친구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지속했습니다.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덕분에 외롭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고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8. 정신건강관리.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건강에 좋은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이는 식욕을 절제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8가지 전략을 따라가면서 저는 과거보다 더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지 체중 감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강한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아침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늘 피곤함에 시달렸고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친구 수민과 함께 작년 여름에 있었던 교통사고 이후 건강을 열심히 챙기기 시작한 영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영철은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몇 가지 비법을 터득했다고 했다. 지연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영철은 아침마다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비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일관된 수면 패턴 유지하기. 영철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상을 맞추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게 도와주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었다. 두 번째, 햇볕을 쬐며 스트레칭하기. 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야외로 나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곤 했다. 이는 몸의 근육을 깨워주고 정신을 맑게 해줘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 번째,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 준비하기.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을 고루 포함한 식사를 챙겨 먹었다. 영철의 식사 예시로는 오트밀과 견과류, 블루베리와 같은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있었다. 네 번째, 아침 일기를 쓰며 감사의 마음 가지기. 영철은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들여 감사 일기를 적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이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지연은 영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아침을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차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의 이웃들과 이러한 변화를 공유하며 점차 많은 사람들이 더욱 건강한 아침 습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들이 모여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지연과 마을 사람들은 점차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하여 그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찾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의 여정을 시작했던 어느 날 나는 우연한 기회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일시적인 성과에 그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와중에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간헐적 단식은 특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식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체내 인슐린 레벨을 조절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먼저 간헐적 단식의 다양한 방법들 중 16-8 방식을 선택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이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진적으로 단식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공복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차츰 몸이 적응하면서 이상하게도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식의 시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준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간헐적 단식의 성공을 위해 내가 터득한 팁은 꽤 유용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금식 시간 동안 특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공복감을 덜 느끼며 수분이 각종 대사 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었다. 둘째,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8시간의 식사 창 동안 나는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하루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식사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곧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운동은 나의 천적으로 여겼다.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운동 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를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일상에서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것은 마음의 안정이었다. 친구나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예외가 필요할 때는 유연함을 발휘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단식 습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 체중 감량 그 이상의 것들이 있었다. 나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신체의 변화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일상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단지 살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고 언제 먹고 언제 쉬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줬다. 이러한 습관과 더불어 삶의 다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통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유는 항상 아침이 힘들었다. 잠에서 깨기조차 어려웠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은 후 그녀는 올바른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서윤이 스트레칭을 통해 어떻게 매일 활기차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첫째 날, 서윤은 인터넷에서 본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으로 시작했다. 일어나는 즉시 그녀는 침대 옆에서 발끝부터 손끝까지 쭉쭉 늘렸다. 그리고 양팔을 높이 들어올려 전신을 기지개 펴듯이 스트레칭했다. 서윤은 그날 아침에 달라진 것을 바로 느꼈다. 몸이 덜 피로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둘째 날이 되자 서윤은 조금 더 다양한 동작을 추가했다. 그녀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개를 좌우로 기울였다. 그 다음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며 등을 부드럽게 풀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등과 어깨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며칠째인지 서윤은 아침에 스트레칭 시간이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스트레칭 동작들을 찾아보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요가 동작인 고양이와 소 동작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동작은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줘서 아침마다 몸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서윤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이 깨어날 뿐 아니라 그녀는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아침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하면서 서윤은 느꼈다.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루틴이 삶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맞이하는 그녀는 업무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에서 더 충실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서윤은 아침 스트레칭을 빼놓을 수 없는 하루의 일부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칭의 이로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까운 친구들 중 몇몇은 그녀를 따라 스트레칭을 시작했으며 그들 역시 변화를 경험했다. 올바른 스트레칭 하나로 서윤과 그녀의 친구들은 각자의 하루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은 무한했다. 각자의 적합한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서윤의 이야기는 온몸의 건강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넘어서 그녀의 일상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의 전형을 배포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